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ETF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보면서 현재 수익률이 매우 좋은 편이고 미래에 아주 유명한 전기차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매력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는 작년 12월 8일에 상장됐기 때문에 이제 7개월이 지난 ETF 상품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상장시켰고요. 수수료는 0.4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장 후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요. 패시브 ETF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인데 패시브 ETF 치고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장 후 7개월 동안의 수익률은 45.9%나 되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잘 버티신 투자자분들하고 더불어 폭락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 싸게 추가 매수를 잘 이용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줬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면 안 되겠지만 미래에 가장 기대가 되는 전기차 부분에다가 가장 큰 투자 시장인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은 매력적인 ETF 상품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수익률에 대한 성과도 보이고 있고 매력적인 미래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은 분명 투자에 매우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투자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일을 잘 못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국 당국에 밉보이면 기업이 심각한 제재를 당하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공산당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중국판 우버라 불리우는 디디라는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우려해서 디디에게 미국 상장을 유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디디가 그냥 상장시켜버리자 중국 당국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디디를 아예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서비스를 아예 이용 못하게 막은 거죠. 중국 당국은 디디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해 오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제재를 가한 것인데요. 실상은 디디가 고객의 정보와 교통 데이터를 미국에게 넘겼을 거라는 의혹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에 상장하니까 바로 디디 기업에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뿐만 아니라 디디와 비슷한 플랫폼 기업 세 곳에 대해서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쥐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을 그냥 중국 당국이 쥐었다 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작년 말에는 중국의 알리바바 홀딩스의 창립자 마인이 중국 당국을 비판한 뒤 2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인은 작년 10월 상하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산업 시대의 유산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마인의 연설 이후 중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 절차를 전격 중단시켰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면서 엔트그룹의 조직 구조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알리바바의 주가는 대폭락했었고요. 지금까지도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데요. 이 알리바바 홀딩스는 바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중국 기업 바이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가 들어갈 때마다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똑같이 폭락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두 기업은 시가총액이 높은 편도 아니고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서 종목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두 중국 기업은 현재 미국 팡플러스 ETF에 수익률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뿐이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종목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일 가중 방식을 적용한 미국 팡플러스가 좋기는 한데, 단지 마음에 안 들고 리스크가 큰 중국 기업을 두 개나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테크 탑10 ETF가 상장된 후로는 더 이상 추가 매수에 대해서만큼은 미국 테크 탑10 ETF로 추가 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불렸던 중국의 루이싱 커피가 매출과 비용이 조작됐다는 회계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조사 이후 회계 부정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된 날은 하루 만에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75%나 폭락했고 약 6조 원에 달하는 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결국 루이싱 커피는 미국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고 재고를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신청했지만 결국 작년 6월 29일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장 폐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교란한 중범죄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산되던 와중에 터진 이 루이싱 커피의 회계 부정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미국 의회는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춘 감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법령을 통해 정부의 승인 없이 자국 회사가 외국 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상태여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회사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이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외국 회사 문책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부터는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200여 곳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 투자에 규제 리스크가 너무 많다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ETF는 현재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ETF들이 많은데 굳이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지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투자 섹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미국 다음으로 G2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지금 존리 대표님도 베트남과 중국에 열심히 투자 중이시던데, 이런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로서 성공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기회를 가진 투자의 매력이 넘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하이 리턴만큼이나 리스크 또한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나 기업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지금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전 세계 곳곳의 나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고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투자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불안한 요소가 넘쳐나는 중국에게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판단이고, 하지만 이런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땅, 성공의 땅이라는 중국 기업에게 투자해서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이 리턴을 노리겠다는 투자자분들은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각자의 성향에 맞도록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좋냐고 물어보거나 자신과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이나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엄청나게 상승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디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타격이 조금 덜한 것 같고요. 확실히 이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전기차 섹터에다가 시장도 큰 중국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지녔지만 하이 리턴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최고점도 돌파해서 우상향 중이고요. 확실히 미래가 기대되는 미래의 전기차 투자 섹터로서의 높은 매력은 저의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성과와 성장이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투자의 판단은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무슨 종목이든지 스스로가 하이 리스크가 있어도 하이 리턴을 원하신다면 투자 종목에 포함하면 되는 것이고요. 불안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안전함을 지향하는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투자 종목에서 배제하시면 됩니다. 가끔 저에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투자를 안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결론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 싹 빼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는 매우 좋은 상품인가 동시에 매우 위험하기도 한 상품이라는 평가를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의 안전함을 지향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품이지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나 ETF 상품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나 ETF 상품들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가 다시금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안전하게 건강관리 항상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